소아에서 만성적으로 복통이 있는데 걔네들이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95% 정도에서 정상이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소아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소아의 만성 복통으로 병원에 찾는 애들이 20% 정도, 소아 인구가 한 1000만 명이라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소아 아이들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검사하면 95%가 정상이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이 왜 아픈 거죠? 보통은 이제 그럼 신경성으로 많이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뭐 신경성, 스트레스성. 무슨 스트레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걔 스트레스 있어요. 이렇게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예를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병원에 있는 차트에서 개인정보는 다 지우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트림과 복통을 주소로 내원을 했어요. 5살짜리네요. 근데 걔가 보면 한 8개월 전부터 트림을 너무 소리를 크게 하고 1개월 전부터 횟수가 많아지고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놀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자꾸 배가 아파지고 괴물 꿈꾸는 거 무서워하는 아이고 사실 저희가 그냥 배 아프다고 오면 의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얼마나 아프니 이런 거 해서 약을 주고 보내려고 하는데 제외에 오면 이런 식의 이 맥락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게 다 적혀 있는 귀여워요, 거예요. 근데. 차트가. 네. 유치원 버스 타는 거를 무섭다고 한 적이 있고 유치원 버스를 타면 배 아플까 봐 미리 걱정을 한다는 아이예요. 그리고 변은 꼭 집에서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약간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타입의 아이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는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치원에 가서 대변을 보지 않으려는 생각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예민하고 착한 아이들 중에는 학교에 가서 유치원 가서 대변을 못 봐요. 걱정 많고 소심하고 예민하면요. 학교 가서 대변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창피당할까봐, 혼날까봐. 그러면 꼭 집에서 대변을 보고 학교를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5살짜리 아이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집에서 배가 아파지고 변을 보고 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상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마시고요. 이 자체 유치원에 갈 때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주시면 엄마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넌 괜찮았니? 맞아요. 너 오늘은 병 안 받니? 배 아팠니?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의 기억을 자극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만 계셔 보실래요? 하고 얘기했어요. 결국 상황의 맥락 하나만 변화시킨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개월 있다 왔어요. 바로 좋아진 거예요. 엄마한테 부탁했었거든요. 유치원의 선생님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행동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에 띄게 트림도 안 하고 배도 안 아프고 유치원에서 모두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약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쉬운 예를 가져왔는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복부 틱이란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틱 저도요. 아시죠? 네. 틱은 사실은 불안장애의 초기 증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불안할 때 나를 보호하려고 눈도 깜빡이고 이런 거 하고 네.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예민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타입이라면 걔네들은 트림도 작게 나올 수 있고 공기를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불러질 수도 있고요. 만성적으로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구역질에 구토에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줘야 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트림한다고 뭐 가스 제거제 주고 공기연화증 있다고 뭐 검사도 CT도 뭐 찍어보기도 하고 복통 있다고 배 아프지 말란 약 주고 유산균 주고 토한다고 항구토제라는 거 주고 그래갖고 그 아이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당분간 그 증상은 사라질 수 있어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이는 계속 불안감을 유지하게 돼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이 현상만 보고 검사하고 뭐 약 주고 이래갖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볼까요? 9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요. 주증상이 밥을 못 먹고 배가 아프대요. 9살짜리 여자인데 아주 어렸을 때 뭐 입원한 적은 있었고 배가 자주 아파서 응급실에 왔었대요. 최근에 2달 정도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아갖고 대학병원에 어디에 입원해서 한번 큰 병원도 한번 가보라 그래갖고 저희한테까지 왔어요. 아이가 명치도 아프고 병원은 많이 다녔는데 호전은 안 되고 아직 검사는 안 해봤고 뭐 자다가 깨지는 않지만 하루 먹는 양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보통 같으면 다 이제 검사 시작할 거예요. 물론 저희도 정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검사는 다 했어요. 검사 다 해서 모든 검사가 정상 나온 거 확인했고 이 상황에서 검사가 정상이었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족 내 아마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끝냈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조금 더 파들어가 봤는데 걔 차트에서 성장 차트를 봤어요. 이게 위가 키고 아래가 몸무게예요. 어떤 느낌이 들죠? 일단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아래에 있네요. 네. 우리나라 애들이 상당히 많은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밥 먹을 때 기분이 즐겁니? 아니면 별로니? 그 아이가 바로 별로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9살이니까요. 9살짜리 애가. 맞아요. 아니 애가 별로예요라 이렇게 나온다? 저는 워낙 이런 아이들 많이 봤는데 얘는 병이 없어요. 무슨 아이냐면요. 입 짧은 아이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20에서 30%가 존재해요. 뭐 우리 최 PD님 어려서 혹시 입이 짧았었나요? 잘 먹었나요? 저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려서 냄새도 잘 맡지 않았었나요? 저 냄새 정말 많이 맡았어요. 멀미 잘하지 않았었나요? 멀미도 잘하고. 네. 저는 진짜 항상 음식 먹을 때마다 냄새 맡아서 그만 맡더라고. 왜냐면 지금 체형을 보니까 많이 먹는 체형도 아니고 저는 이제 사람 보면 관상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20에서 30%에 드는 분인 거예요. 그냥 정상인이에요. 입 짧으니까 먹는 거 싫어하고 냄새로 그냥 체질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네. 자기가 먹기 싫은 거에 대한 구역질 느낌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멀미도 잘하고 그런 그냥 체질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그런 거고. 근데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가 또 어려서 그런 분이 꼭 있어요. 참 특이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도 어려서 그랬고 근데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키워요? 나는 그랬어도 우리 아이는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잘 먹어야죠. 야 먹어. 걱정하죠. 네. 그러면 제가 최 PD님한테 물어보죠. 만약에 개고기가 싫은데 네.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 만약에 개고기 몸에 좋다고 매일 먹으라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토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바로 아이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밥 먹는 자리가 싫고 피하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증상으로 그거를 표현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요. 꾀병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 느낌을 가져오거든요. 사실 우리는 치료 이렇게 해요. 어머니 얘 어차피 크면 다 먹어요. 엄마 아빠도 어려서 파랑 양파랑 다 안 먹었잖아요. 지금은 다 잘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20살 지나가면서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먹는 결정권을 주세요. 얘가 좋아하는 거 주세요. 그래봤자 한때고요. 다 지나가면 다 먹어요. 엄마 아빠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다니다가 나중에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기 결정권 주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아이의 얼굴이 펴요. 이렇게 웃음으로.